안녕하세요. 집안장인 어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집안장인의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술사와 관련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직장인들의 현실적인 공부 시간 확보에 대한 얘기를 해봤었고요. 오늘의 주제는 기술사 시험의 암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기술사 시험은 암기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해를 하고 시험장에 가서 그 이해를 바탕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는 기술사 시험의 합격 요령, 즉 방법은 합격자의 수만큼 존재하며 나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요. 근데 분명한 건 합격자들의 합격 방법에는 어느 정도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집안장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술사 시험에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기술사 시험은 서술형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1교시부터 4교시까지 교시당 100분간 총 400분이며 시간으로 따지면 6시간 40분, 그리고 아침 9시부터 점심시간을 포함한 5시 20분까지 하루 왼종일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1교시에는 단답형으로 문제당 한 페이지를 작성을 하게 되고 총 10페이지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2교시에서 4교시는 서술형으로 문제당 3페이지를 작성을 하게 되고 4페이지를 풀어야 하니 교시당 12페이지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3개 교시에서 총 36장 정도를 작성하게 됩니다. 내가 시험장에 가서 작성해야 하는 총 페이지 수는 대략 46장으로서 즉 50장에 가까운 종이를 채우고 나와야 하는 겁니다. 이러니 수험생 입장에서는 정말 시험장에 가기가 꺼려지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방대한 공부량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방대한 양을 암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해만 하고 시험장에 가서 쓰느냐인데요. 사실 암기를 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고 이해만 했더니 시험장에 가서 정해진 시간 내에 쓸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는 했지만 시험장에서의 시간은 정해져 있고 마음은 급한데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채점자의 눈에 띄는 답지를 구성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답지의 완성도는 하락하고 글씨만 빼곡한 누가 봐도 읽기 싫어지는 답지가 제출되고 결과는 합격과 점점 멀어지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1교시에 예를 들어 시험장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100분이고요. 10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주어진 문제는 13문제이고요. 이 중에 내가 쓸 수 있는 것으로 10문제를 골라야 합니다. 그럼 한 문제에 주어진 시간은 단순 계산상 최대 10분입니다. 근데 이건 말 그대로 단순 계산상이고요. 시험장에서는 항상 부대적인 시간 소모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 고려할 필요 없이 10분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를 받았더니 5문제 정도는 내가 공부를 했던, 즉 나의 서브 노트에서 내가 필사를 했고 한 페이지를 작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문제는 들어본 적은 있는데 뭔지는 대략 알겠으니 어떻게든 한 페이지는 채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문제는 뭐라도 골라서 소설이라도 써서 점수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 5문제에는 고민의 시간이 추가되게 됩니다.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쳐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한 페이지를 작성하는 물리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오래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소설을 많이 써야 할수록 시간은 부족해지고 답안지의 내용 및 구성 품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문제가 많을수록 고민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모르는 문제의 내용을 잠시나마 유추해보고 답안을 구성할 때 그림이나 도표, 비교표 등을 활용해서 답안의 품질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르는 문제에서 최소 점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최소 점수 확보의 중요성은 공격만큼 방어가 중요하다입니다. 기술사 공부를 하시다 보면
기술사 시험은 누구나 아는 문제는 고득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토목시공 기술사 시험 시에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인 콘크리트 균열의 종류와 대책에 대해 쓰시오라는 문제는 쉽게 쓸 수 있는 만큼 고득점을 받기가 힘듭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 합격권에 있는 수험생들의 수준이 비슷해지는 시점이 오게 되고 내가 아는 문제를 잘 쓰는 공격보다 내가 모르는 문제를 얼마나 잘 쓰는지의 방어가 승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워서 시험장으로 가자입니다. 그럼 결론은 다 암기를 하라는 건가요? 라고 귀결될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암기를 많이 할수록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무작정 외우자가 아니라 효율적인 암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효율적인 암기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를 하자입니다. 모르는 것을 맹목적으로 암기하면 매우 강한 휘발성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내용의 이해를 우선시하고 또 이해한 내용을 그림을 바탕으로 답안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글자보다 그림은 훨씬 오래 기억에 남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한 문제를 붙잡고 너무 오랜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이해가 되는 부분만 공부를 하고 또 뒷부분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레 앞의 내용들이 관련되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사 시험은 100점을 받아야 하는 시험이 아니니 모든 걸 다 알아야 한다는 부담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답안지의 확장입니다. 하나의 문제를 풀 때 연관된 내용을 함께 공부해서 하나를 공부하더라도 두 문제, 세 문제의 연관 문제의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확장의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제 학습 관련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레스 또는 황사라고 불리는 붕괴성 흙을 공부함으로 인해 붕괴 포텐셜이라는 답안 작성도 할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입경 가적 곡선을 공부하면 침강 속도를 나타내는 스토크 법칙과 유효 입경을 함께 묶어서 공부하면 관련된 여러 문제의 답지를 쓸 수 있는 확장의 능력이 키워집니다. 즉, 암기의 양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목차를 이해하자입니다. 목차를 자주 보는 것은 그 챕터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내용 유추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암기의 요령입니다. 먼저 서브노트는 지속적인 필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사 공부는 서술형 시험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필사는 머리가 기억을 하고 손이 기억하고 눈이 기억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눈으로 짧게 짧게 반복해서 자주 보는 것이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건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은 필사를 하는 것은 암기를 목적으로도 하지만 손가락의 체력을 키우는 데도 목적이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험장에서 4교시쯤 되면 손가락에 힘이 빠져 글씨가 안 써질 뿐만 아니라 집중력이 떨어져서 시험을 망치는 케이스를 종종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기의 주기 관리입니다. 아래와 같이 진도와 복습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도록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서 관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즉, 완전히 휘발되기 전에 다시 한번 써봄으로 인해 기억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습 시에는 절대 보고 쓰지 않습니다. 생각이 나지 않더라도 최대한 생각나는 만큼 답안을 작성해야 하며 단답형은 한 페이지 그리고 서술형은 세 페이지를 작성 완료한 후에 서브노트를 확인합니다. 이것은 연습 때에 쓸 수 있는 수준만큼 시험장에서 답지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험장에서의 현실적인 내 답지 수준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술사 공부 시 암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보았습니다. 공부의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의 얘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술사에 관련된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고 자요.
안녕.